마른 장마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양이 적어서 완전 해갈에는 부족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 개발도 녹록지 않습니다. 난개발 우려에 민간 거버넌스가 추진됩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5년 만에 오릅니다. 인상폭에 업체와 노조 측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를 놓고 이웃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애매해서 처벌 기준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폭염에 마른 장마까지 겹쳐 농촌에서 걱정이 컸는데 한숨은 돌렸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어 완전 해갈에는 부족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농촌마을 인근의 한 저수지. 군데군데 물이 마른 바닥에는 자풀이 났고 저수지 절개지도 높이 10m 가까이가 물 밖으로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저수율은 31.5%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평년보다도 한참 물이 빠져 있습니다. 저수지 물만 있으면 저수지 물 퍼서라도 밭에 고추에 뭐 이런 데 푸었는데 저수지 물도 없어서 양수기로도 못 퍼. 이곳 저수지에는 가는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저수지로 들어오는 계곡물이 모두 말라 밑바닥이 하얗게 드러나는 등 그동안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처럼 내린 비다운 비에 타들어갔던 농촌 들녘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시들시들한 고춧잎이 생기를 되찾고 바싹 마른 흙도 금세 물기를 머금었습니다. 궂은 날씨에 온몸으로 비를 맞아도 신바람이 난 농부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습니다. 가야 돼요. 한 이틀이요. 또랑물이 하나도 없어요. 또랑물이 쫄쫄 내려가야지요. 그래야지 이제 가뭄이 면하지요.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둔 계곡도 계속된 가뭄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곡물이 줄면서 물놀이 피서객들이 찾지 않을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7, 8월이 성수기인데 이렇게 비 안 오면 손님도 없고 많이 떨어져요. 장사도 작년 저작년보다도 매출이 많이 없어요. 장마 시작 2주 만에 비다운 비가 내렸지만 강수량은 대체로 10mm 안팎으로 적은 상황. 최근 30년 동안 충북에는 장마 기간 동안 평균 366mm의 비가 내렸지만 올해는 아직 50mm도 내리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비도 최고 40mm로 예상되지만 이후 또다시 당분간 비다운 비 소식이 없어 가뭄 피해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지난 2014년 이후 동결된 충북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추진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업계 운영난을 반영한 건데요. 인상 폭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지역에 상관없이 2014년 1월 이후 성인 기준 1,300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딴 승객 감소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비용 부담이 늘었다며 버스업계는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결국 충청북도는 용역을 통해 약 15%인 200원 올린 1,500원 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재정 지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이 1,500원 안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것이 445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와는 큰 차이. 버스업계는 용역에서 나온 235원 인상안보다도 낮다며 요금을 올려도 적자를 벗어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 35원씩은 또 적자가 나는 내년에 가면 물가 상승률 또 인건비 상승률 추가 100원, 50원, 200원 막 또 적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노동계 역시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이 없으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 이 요금 200원 인상으로 앞으로 우리 버스업계가 비전이 과연 있나 이걸 보면은 깜깜합니다. 과연 올 임금 협상을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근로자들이 계속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 건지. 시민단체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업계 요구대로 올릴 수는 없다며 자체 수익 창출과 투명한 회계 운영 등을 요구했습니다. 업체에서 처음 요구하는 이 인상안은 설령 그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현재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상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용역 결과 수준에서 좀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좌석 버스 요금만큼은 더 올려야 한다는 버스업계. 충청북도는 다음 달까지 인상폭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줄다리기에 따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죠. 대표적인 물림사고뿐만 아니라 울음소리와 짖는 행위로 인한 소음 고통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로 인한 주민들 간 언쟁과 민원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8개월 된 진돗개 눈과 이마에 상처가 선명합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후유증에 한쪽 눈은 앞을 보기 힘든 상태. 지난달 초 이웃 주민이 때린 겁니다. 시끄럽게 울어 달래러 왔다 물릴 뻔했다는 이유입니다. 먹을 걸 갖다 주면 안 지줄까 해서 갖다 두면서 크게 되니까 걔가 그러니까 엉겁지 이게 할 수밖에 없지. 때린 건 잘못이지만 평소 심하게 짖어 힘들었다는 입장.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이 없어 혼자 해결하려다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민원이 제기된 마을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차량 한 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개집과 주택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변 개들까지 따라 짖으니 밤잠을 설치기도 일쑤입니다. 애도 모르고 짖는 거예요. 이 땅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치단체 또한 상황을 인지했지만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법적 제재의 근거가 될 관련법에 따르면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에 한정돼 있기 때문. 환경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중재센터에서도 개 짖는 소리는 예외라고 명시된 이유입니다.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좀 소음 같은 걸, 개 짖는 소리를 좀 자제 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동물의 자연스러운 행위로 처벌 기준을 만들기도 어려워 현재로서는 주민들끼리 좋게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반려동물들이 이제 재산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뭐 조정을 하시거나.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반려동물 소음 분쟁은 계속해 올라오는 문제. 개개인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입양 전 교육 의무제도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올해부터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지만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지원 신청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가 집계한 결과 지난 5월 기준 충북 지역 11개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한 유기동물은 620마리로 이 가운데 입양 지원비 신청 건수는 3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각 시군과 함께 올해부터 질병 진단비와 예방접종비 등 입양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자부담 없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종배 의원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4명의 의원 외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배 의원 등 모두 10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회의원과 사무실 앞에서 공동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5명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김수민 국회의원이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회사를 통해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확정 판결과 관련해 애초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수사였음을 짐작하고 있었다며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공화당 사무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최근 권석찬 전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에, 오경훈 전 의원을 대표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등 조직 정비와 인재 영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제천단양 지역구에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권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충북도 내 학교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청주 성석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늦어도 오는 29일에는 도내 학교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 기간은 평균 30일 정도로 청주 사직, 제천 수산, 음성 생극초등학교가 60일로 가장 길고 청주 용암중학교가 13일로 가장 짧습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청주에서는 구룡산 개발로 시끄러운데요. 민간이 개발하는 다른 곳들은 어떨까요? 이미 진행 중인 두 곳을 빼고 대부분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개발 공원 조성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청주 내덕동 세적골공원입니다. 아파트 면적 30%를 제외한 70%가 공원인데 어린이 놀이터와 야외 무대, 작은 도서관이 조성 중입니다. 야산에 그냥 등산로 조그맣게 돼 있었던 사람들은 많이 좀 밭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용했던 거죠, 여기가. 근데 지금 공원화 되면서는 좀 많이 주민들이 편의시설도 많이 생기고. 청주 수곡동 잠두봉 공원도 아파트의 30%를 내어주고 70%는 공원으로 새 단장 중입니다. 기존 산책로는 식생 매트를 깔아 원형 보존하고 숲을 이용해 어린이 수목학습장과 놀이터가 연말까지 완공됩니다. 시설률이 한 14% 정도, 전체 공원 면적이 14% 정도니까 거의 자연을 유지하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테마 있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 찬반이 충돌한 청주 구룡공원에서는 시민 모금으로 자연을 보존하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충북에서 트러스트 운동이 처음 시작된 구룡산에 전국 활동가들이 집결해 민간 개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실제 청주시에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시민사회 내지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트러스트 운동을 시가 본격적으로 펼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내봉 등 4곳은 여전히 개발 협의 중이고 원봉공원은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제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12개월. 아직 첫삽을 뜨지 못한 도시공원에서 민간업체들이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공원구역 자체가 사라져버려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 청주시도 플랜 B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 이렇게 청주의 대규모 난개발이 발등에 불이 된 가운데 방지 대책을 논의할 민관 거버넌스가 추진됩니다. 공무원과 지방의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녹색청주협의회는 도시공원뿐 아니라 완충 녹지, 도로 등 내년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모든 시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민관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일부가 구룡공원 문제 우선 논의를 주장해 이견 조율을 위한 추가 협의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교통체증과 사고 발생이 잦은 충주 주요 교차로에 회전 교차로가 조성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